안녕하세요. 자, 두 번째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아까 서양미술사 지금까지 봤었던 것들 복습하는 시간 가졌고요. 복습하면서 헬드먼의 미술 감상과 비평의 4단계로 어떻게 하는지 각각 서술, 분석, 해석, 판단 단계에서 어떠한 것들을 찾아내는지 작품 속에서 찾아내는 것들을 공부했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집중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월요일 날 수업 들은 반이 있어요. 자, 컴 시간 통해서 우리 친구들 시간표 다 알고 있죠? 자, 28일, 29일 이틀 동안 이 감상문 수행평가를 할 건데요. 28일 날 든 학생도 있고 29일 날 든 반도 있어요. 자, 28일, 29일 미술 시간에는 미술 1책을 꼭 가지고 오도록 해요. 미술 1책에서 보고 감상문을 작성할 거거든요. 책이 없으면 미리 공부해온 것들이 또 따로 없다 하면은 쓸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은 수행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려우니까 반드시 미술 1책을 꼭 갖고 오도록 해요. 자, 우리가 아까 서양미술사 수업했었던 거 잠깐 볼게요. 자, 아까 서양미술사 봤던 작품이 110쪽에 나와 있는 우리 학생들 교과서에는 110쪽, 111쪽이에요. 첫 번째 서양미술 감상문 쓰는 거는 요 110쪽, 111쪽에 나와 있는 작품만을 선택할 거예요. 자, 왼쪽에 있는 라파엘로, 다빈치, 이렇게 바로크 로코코 작품과 오른쪽에 우리가 배운 신인상주의 작품까지 이 작품 중에 하나를 선택할 거예요. 우리가 배운 작품들이니까 이 교과서 110쪽, 111쪽 안에 있는 작품 중에서 하나의 작품을 선택을 할 거예요. 자, 이번 시간에는 비교 감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로 했죠. 두 번째 수행평가인 비교 감상에서는 전체 교과서에 있는 작품 2개를 비교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첫 번째 서양 미술 감상문에서는 우리 학생들이 교과서 110쪽, 111쪽에 나와 있는 작품 하나를 선택하는 거고요. 두 번째 비교 감상문 수행평가는 이 미술 1 전체 교과서에 나온 작품 2개를 비교 감상할 거예요. 자, 그러면 비교 감상에 대한 복습 해볼게요. 자, 우리가 비교 감상을 서양미술 2개를 비교 감상해도 되고요. 동양미술도 되고 동양과 서양을 비교할 수도 있어요. 자, 예시로는 동양과 서양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왼쪽에 있는 진경산수화 중에 인왕제색도라는 정선의 작품을 우리가 수업 시간에 설명을 했듯이 한 번 더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서분해판 하기로 해요. 자, 서술 단계에서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서술 단계에서 내용을 보니까 인왕제색도라는 작품 제목이 있고요. 재료는 비단의 수묵담체, 크기가 79.2 곱하기 138.2, 그리고 제작 연도는 1751년도다. 작가 이름은 정선이다. 이렇게 서술 단계에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자, 그럼 두 번째 분석 단계에서는 점선, 면 형색, 여백, 공간감, 농담, 분위기 조화, 먹의 변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앞에 있는 부분이랑 뒤에 있는 부분의 농담 차이가 잘 나타난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에 이러한 안개, 비 온 후의 인왕산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안개를 표현한 것이 여백으로 나타냄으로써 무한한 공간감이 나타난다. 그리고
소나무의 모양이 선으로서 표현되어 있고 이렇게 버드나무의 표현이 선이 축축 늘어지고 습기를 머금은 나무의 표현과 닮아 있다. 그리고 바위 같은 것들은 점으로 표현되어 있고 안봉의 표현에서는 붓을 쭉쭉 내려 그은 선 표현이 인상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메모를 해볼게요. 자, 우선 진경산수화. 자, 우선 작품 제목은 인왕제색도. 그죠? 서술은 쉬우니까 패스할게요. 서술 단계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거 적어주면 되고요. 분석 단계 이야기해 볼게요. 일단 안개의 표현에서 여백으로 나타남이 무한한 공간감을 느끼게 해준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소나무의 표현에서는 가로의 선으로 표현하여 쓰며 버드나무는 세로의 선으로 비 온 뒤 축 처진 나뭇잎 표현이 인상적.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아까 안봉의 암석 표현이 점으로 나타나며 안봉의 봉우리는 붓을 이용해 선으로 쭉쭉 내리그어 나타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선의 표현, 그 다음에 점의 표현, 그리고 선의 표현, 점의 표현, 그리고 여백, 공간감 이러한 조형 요소와 원리를 분석 단계에서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해석 단계에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인왕제색도를 생각해 봤을 때 일단 첫 번째 비 온 후 갠 인왕산의 모습이라고 했죠. 이거는 아까 초가집이 있었어요. 초가집 주변을 아까 초가집이 있었고요. 이 주변을 소나무가 이렇게 감싸고 있었어요. 이런 것이 정선의 친구인 이병연의 빠른 쾌차. 친구가 아파요. 정선의 친구가. 그래서 빨리 몸을 털고 일어났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장수를 상징하는 소나무, 그리고 이병헌의 주변을 이렇게 둘러서 건강했으면 하는 바람을 이 비 온 후 갠 인왕산의 모습을 투영시켜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진경산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당시 조선 후기에는요, 우리가 역사 시간에 아직은 2학년 친구들이 안 배웠을 수도 있는데 조선 후기에는 영종조 시기에서
경제적이고 사회적이고 모든 면에서 발전했어요. 안정적인 그 경제 정책으로 인해서 서민들이 다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여유로운 삶으로 좀 여행도 많이 가게 되고 우리 주변의 것들에 관심이 많아졌었는데, 이전에까지는 중국의 산수만을 보고 그렸었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직접 우리나라 산천을 돌아다니면서 그림을 그리자라고 하는 이 진경 문화가 유행을 했어요. 진짜 경치라고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면 돼요. 진경은 진짜 경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우리 친구들이 외우기가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의 경치는 우리 진짜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상상의 것이기 때문에 진짜 경치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조선의, 우리 시대의 그 당시 조선의 경치를 직접 여행을 통해서 그림으로써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인왕제색도는 인왕산의 모습이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인왕산을 정선이 가서 그걸 보고 그린 거예요. 그래서 진경산수는 조선 후기 회화의 특징이에요. 여기에서는 실제 경치를 보고 그린 거에다가 작가의 의도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진짜 경치를 포함시킨 거예요. 우리가 경치만 보고 그린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작가의 의도를 넣었어요. 아까 말했던 이병헌의 빠른 쾌차라든지, 그리고 작가만의 표현 방법이에요. 아까 선생님이 소나무 그릴 때 이렇게 그린 것처럼 이거는 정선만의 그림이고 표현법이고, 또 어떠한 그림에서는 태극 문양이 나타난다거나 이러한 작가만의 그런 시그니처라고 하는 그런 게 들어가 있는 게 진경산수화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서술 분석 해석 마지막에 판단을 하면요, 이래서 작품이 훌륭하다라고 우리 스스로 같이 판단해보는 거예요. 당시의 모습을 알 수 있고, 더군다나 작가의 의도가 잘 드러나서 의미가 있는 작품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작품을 서분해판을 했어요. 그럼 비교 감상이니까 인왕제색도 말고 다른 것도 하나 해봐야 되겠죠. 같은 풍경화니까 이걸 할 건데, 지금 이 작품이 너무 작아서 이 작품이에요. 자, 그럼 서분해판 해보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 보면 신약이라는 작가고요. 제 작품 제목은 생트로페의 항구, 재료는 캔버스의 유체, 크기는 131 곱하기 161.5cm, 제작 연도는 1901년도예요. 조형 요소와 원리인데, 일단 점으로 표현했죠. 그죠? 모든 표현이 점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색을 팔레트에 혼색하지 않고 직접 화면에 점으로, 여기서 단어가 조금 어려운데 병치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옆에 함께 놓인 것을 병치하다라고 해서 점을 병치시켜 시각적인 혼합이 이루어지게 하였다. 명도와 채도가 매우 높은 색상을 이용하여 색이 밝고 화려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점으로 표현되어서 굉장히 그림이 형태가 깔끔하고 과학적인 표현이 나타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메모로 해볼게요. 자, 신인상주의 중에 신약도 되고요. 신약크도 돼요. 신약의 생트로페의 항구, 이 작품을, 자, 서술도 아까 말했던 대로 할 수 있겠죠? 자, 분석부터 해볼게요. 자, 점으로 표현됨, 그리고 색을
팔레트에 혼합하지 않고 화면에 점을 병치시켜 시각적 혼합을 나타냄. 조금 어려운데 병치라는 말이 옆에 함께 놓았다는 거예요. 점을 찍었을 때 색을 초록색 옆에 노란색을 같이 넣어서 이 초록색이 조금 더 멀리서 봤을 때 밝게 느껴지게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시각적 혼합을 나타냄. 또한 명도와 채도는 선생님이랑 수업했을 때 밝고 어두움과 맑고 탁함이라고 말했어요. 명도와 채도가 모두 높아 화려하고 밝은 색상으로 나타남. 자, 또한 점으로 나타내서 우리가 점으로 나타냈다고 했죠. 점으로 나타내어 형태가 단단한 표현이 나타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해석 단계를 이야기해 볼게요. 자, 이 해석 단계에서는 이 사람들이 왜 점으로 점묘법을 했는지, 왜 이렇게 했는지, 아까 말했듯이 인상주의에서 형태가 무너지고 인물이 이전과는 다르게 명확하지 않고 색만을 나타나니까 명확하게 구획되어지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색을 과학적으로 살리고자, 그리고 형태가 무너지는 걸 막고자 점으로서 표현을 했다라고 했어요. 이 시대에는 인상주의를 보완하고자 새롭게 신인상주의가 나타났다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적어볼게요. 해석. 첫 번째, 인상주의의 형태 붕괴라고 할게요. 붕괴를 보완하고자 형태를 단단히 표현하는 점묘법으로 나타냄. 또 인상주의의 색채 표현을 과학적으로 발전시킴. 이게 어떤 거냐면요, 점묘법으로 나타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색을 이렇게 맑고 인상의 색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다가 점을 병치시켜서 혼합하지 않고 점묘법으로 나타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하나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때는 우리가 사진기가 발명이 됐어요. 사진기가 발명이 돼서 더 이상 인물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풍경을 사실적으로 그리는 일이 중요치 않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그림이 아닌 이제 사진기가 대신해 주니까요. 그래서 조금 더 미술만의 무언가가 있어야 하겠다라는 생각에 인상주의는 색을 표현한 거고, 신인상주의는 이 색을 조금 더 과학적으로 발견한 거예요. 사진기의 발명으로 미술만의 독창성을 찾아 연구한 결과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서술 분석 해석의 단계에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판단도 우리 친구들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신인상주의와 인왕제색도를 우리가 비교 감상을 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이 비교 감상은 어렵지 않다고 했죠. 일단 공통점이 뭘까요? 자, 아까 우리가 이 작품이랑 인왕제색도를 볼게요. 이 작품과 이 작품의 공통점이 뭘까요? 네, 아까 선생님이 말했죠. 두 개가 다 풍경화다라는 거예요. 풍경화라고 했어요. 자, 풍경화는 우리의 풍경을 그린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제목이 이거는 생트로페의 항구라는 제목을 갖고 있고요. 이거는 인왕제색도라고 하고 있어요. 두 개 다 실제 있는 곳을 그린 거예요. 우리가 풍경화라고 해서 다 주변에 있는 것만 그리는 게 풍경화는 아니에요. 산수화, 풍경화 이런 것들 중에 그냥 머릿속에 생각나는 것들, 상상 속의 풍경, 장소를 그린 것도 풍경화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 두 작품은 실제 주변의 풍경을 그려 당시 시대를 알 수 있는 가치가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차이점을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차이점. 자, 차이점이 뭘까요? 이 작품과 이 작품. 가장 눈에 띄는 게 색일 거예요. 그죠? 자, 이 작품은 색이 많이 화려해요. 그리고 점으로 많이 표현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작품은 점보다 많은 선으로, 점도 있죠. 그렇지만 선으로 주되게 표현되어 있고 먹이라는 검정색, 회색 이러한 무채색들로만 나타나 있다라는 게 이 작품의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차이점이 하나는 인왕제색도는 먹으로 표현되어 검정, 회색 등의 무채색으로 표현되었으며 생트로페의 항구니까 항구라고만 할게요. 항구는 유화로 그렸죠. 유화 그림으로 다양한 색이 점묘법의 방법으로 나타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뭘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여기서는 잘 안 보이지, 잘 알 수는 없지만 이 작품은 이렇게 액자에 걸려 있고 이 작품은 얇은 종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가 그려진 판이 달라요. 그래서 인왕제색도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비단 그려져 있는 반면에 항구는 줬으며 항구는 캔버스에 그려졌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자, 차이점은 먹으로 표현되어서 이렇고 한글 그림은 유화 그림이고 다양한 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찾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조금 더 명암 표현이 잘 돼서 입체적으로 보인다라고 할 수도 있고
이거는 덜 입체적으로 보인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공간감의 표현이 다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먹으로 표현해서 단묵과 녹목으로 인왕 제색도는 단묵과 녹목. 단묵은 흐린 것, 흐림. 녹묵은 짙음. 단묵과 녹목으로 공간, 거리를 표현하였으며 항구는 색에 어떻게 표현했는지 볼까요? 색의 짙음과 여기 짙은 색들이 많죠. 여긴 밝은 색들로 표현했고요. 그쵸? 색의 짙음과 옅음으로 공간을 표현했다. 여기서는 색으로 했고요. 여기서는 물의 양으로 했다라고 보면 돼요. 이것도 비슷한 표현이긴 하지만 인왕 제색도는 먹으로 표현했다. 항구 생트로페 항구는 유화 그림으로 색채로 표현했다라는 것이 두 개의 큰 차이점을 이렇게 서술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이번 시간까지 비교 감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웠어요. 첫 번째 감상문은 서양 미술 작품을 한 가지 서술 분석 해석 판단할 거고요. 두 번째는 두 작품을 이렇게 비교 감상을 할 거예요. 비교 감상은 한 작품과 한 작품을 서술 분석 해석 판단을 한 다음에 두 작품의 공통점과 차이점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그럼 이 공부를 끝나고 우리 친구들은 교과서를 펼쳐서 내가 서양미술 감상문에서 작성할 작품 하나, 그리고 비교 감상문에서 감상할 작품 2개, 이렇게 해서 총 3개의 작품을 선택을 해놓고 교과서를 줄쳐가면서 공부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 교과서를 갖고 와서 수업 시간에 시험을 보면은 감상문을 작성하면 될 거예요. 자, 그럼 오늘도 수고했습니다.